파렌탑, 노스피크, 위오, 코베아, 폴라리스, 스노우피크, 레펙스, 스노우라인, 지프, 캠프타운, 듀라포, 제드, 카즈미, 콜맨, 네이차이크, 에르젠, 노르디크로스, 윈머웍스, 디오디, 노르디스크, 코오로, 캠핑코라, 캠퍼니처, 국내 폴리 소재 23개사 113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2022년을 들면서 제가 이제 똥손이거나 구성원 중에 캠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예비 캠퍼 분들한테 적합한 설치가 쉬운 터널형 텐트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끝판왕급들을 대부분 다 소개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저렴한, 좋게 얘기하면 가성비고 나쁘게 얘기하면 저렴한이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기본적인 스펙을 가진 그런 제품을 주제로 해서 4인이 꽉 차게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텐트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미처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제품까지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ZT-MAX,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노르딕크로스, 헬릭스,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제품입니다. 고시 기준 일자는 2022년 1월입니다. 노스피크 아틀란틱 오션, DOD 가마포커 3M, 레펙스 고투 프로미넌트, 코베아 고스트, 고스트 플러스, 네이차이크의 슈퍼랜드,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프로, 세턴 투룸 ZT-MAX,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노스피크 아틀란틱 오션 2022년에 가격이 올랐죠. 89만원 제품. 이 제품도 크게 하자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가격 대비 스펙 무난한 그런 제품이고,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를 시킬 거예요. 이유는 노스피크 제품 아틀란틱 오션 높이가 너무 낮아요. 67이거든요. 평균 키에 해당하는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DOD 가마포커 3M 이 제품도 일단은 제가 제외를 할 거예요. 일본 현지 가격이 85만원이거든요. 얘가 물 건너오면은 한 150 정도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는 DOD 가마포커 3M은 제외를 할 겁니다. 만약 이 가격 그대로 국내에 들어온다면 이건 대박이죠. 3M 이렇게 4인이 사용할 수가 있죠. 저번 영상에서는 최대 5인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4명이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제품이라면 대형 의자 가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였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대형 의자로서 4명이 사용하기에는 살짝 좁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의자 기준으로 4인이 사용하신다라면 조금은 여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제품들입니다. 레펙스 고투 프로미넌트 이 제품은 고시가격이 너무 비싸요. 실구매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펙이든 구성이든 괜찮기 때문에 이 가격은 아니, 스펙 좋아요. 이 정도 가격 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품이에요. 크기도 보시면은 소형 의자 기준은 4인이 딱 길이 방향으로 조금 꽉 차지만 방향으로는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고스트 팬텀급 그 정도 크기까지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4인이 맥시멀로 즐길 수 있지만 고시 가격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외를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코베아 고스트 시리즈 중에 플라이까지 있는 기본 구성까지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스트는 플라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스트 말고 고스트 플러스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또 네이차이크의 슈퍼랜드도 괜찮죠. 고시 가격이 높은 편에 들어가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이 가격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스펙 괜찮아요. 크기는 넉넉하게 나와요. 대형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대형까지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가격 괜찮죠? 79만원. 고시 가격이 79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고시 가격은 대부분 할인 매장 가면은 최소 5%, 최대 30%, 40%까지 가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시국 가격 한 60만원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세턴 투룸, 그리고 또 화이트 에디션이죠. 똑같은 크기예요. 다만 소개시켜드릴 거는 세턴 투룸 기본입니다. 기본. ZT-MAX 저번 영상에서 살짝 언급은 해드렸는데 최대 5인까지도 가능한 크기예요. 크기는. 다만 이제 가격이 이번 영상 주제에 맞는 금액대가 형성이 되는 제품이어서 제가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미니멀웍스의 알베르게를 대신해서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 이 제품이 들어갔다라면은 그때 당시의 제품들의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좀 늦게 적용해서 요거를 이제 이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가격도 착해요. 이게 판매됐던 가격이 굉장히 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뺄 거 빼고 하다 보면은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세턴 투룸, ZT-MAX,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가격들이 착하죠. ZT-MAX 742,000원,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793,000원,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 89만원,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105만원입니다.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가 조금 가격이 이번 영상 주제에 가격이 맞지는 않은데, 너무 구독자님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마케팅 부분에서 조금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고스트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꽉 찬 느낌이 들지만은 4인 맥시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조금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제품하고 ZT-Max, 스노라인 세턴 투룸, 노르딕크로스 헬릭스 제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기준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넣었어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ZT-Max입니다. 폭 3.3에 길이 6.6, 전체 21.8제곱미터입니다. 텐트가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죠. 텐트가. 하지만 이 제곱미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추정을 한 크기예요. 스노라인 세턴 투룸 3.4에 6.4입니다. 21.8 똑같죠.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 3.4에 6.3입니다. 21.4 비슷하죠? 뭐 크게 차이 없어요.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3.15에 6.3입니다. 폭이 굉장히 작죠? 19.8제곱미터 가장 작은 제품이죠. 이 크기들을 가지고 일단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ZT-Max 이 공간이 여기 있죠. 여기 테이블 이 공간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이제 대형도 가능한 크기입니다. 죽는 공간, 이 죽는 공간은 텐트 제품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거 평균치를 그냥 적용한 거라서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4인이 대형 의자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크기겠죠. 이렇게 죽는 공간 결쳐서 장비들을 설치하고 한다라면은 제 기준에서의 맥시멀은 가능한 크기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폭 3.5 이상의 제품들, 3.6, 4의 제품들에 비해서 이런 폭 방향, 이 동선 부분, 내 폭 방향이 좁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좁은 느낌이 있다, 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 뭐 4인 무리 없이 사용하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의 제품들을 조금 더 여유있게 사용하시려면 경량 체어, 폴딩 체어라든지 작은 제품들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스노라인 세턴 투룸, ZT-Max랑 크게 차이가 없죠. 다만 평면도상 여기 죽는 공간, 낭비되는 공간이 더 있다라는 거죠. ZT-Max도 여기는 꺾일 거예요 아마. 동선 폭도 거의 비슷하죠. 길이도 비슷하고. 자,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 제품. 헬릭스도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던 제품이죠.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주 동선 폭도 적당하게 나오고 꽉 차게 나오죠. 꽉 차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끌어올리면은 죽는 공간 사용한다면 대형도 가능할 수도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다만 5인까지는 무리죠. 이런 제품들은 5인까지는 무리예요. 요거를 이제 좀 더 여유있게 쓰려면은 역시나 소형 의자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스트 플러스 폭이 굉장히 작았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인이 쓰더라도 주 동선 폭이 되는 부분이 작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래도 4인은 가능하시겠죠. 크기가. 이런 제품들을 일단은 확실하게 소형 의자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대형급이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은 조금 맞진 않죠. 만약에 대형 의자를 사용하시고 싶다. 그리고 사용 인원은 3명이다 라면은 하셔도 되는데 구성원이 4명이고 대형 의자를 전부 다 쓰신다 한다면 이거 좁은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심지난로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진 않죠. 그냥 꽉 찬 느낌이 드는데 심지난로를 사용한다? 그거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한번 보실까요? 폭 차이 한번 볼래요.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꽉 차죠? 요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크게 차이 안 나죠? 근데 이 정도 차이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 보면은 똑같은 장비라고 했을 때 확 좁은 느낌하고 조금은 그래도 할만하네라는 느낌하고 그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길이 부분 6.3 고스트 플러스에 딱 맞췄어요. 6.3 길이 헬릭스 크기 차이 없죠. 똑같으니까. 스노라인 세턴 투룸 6.3인데 살짝이죠. T-Max는 조금 더 길죠. 이 정도면은 gem성 선반 하나 들어갈 정도네요. 죽는 공간을 고려 안 한다라면 그 정도 폭은 나오긴 해요. 다만 이제 폭이 조금 작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런 크기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간적인 부분에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초보 캠퍼분들, 예비 캠퍼분들이라면. 요 사진이 코베아 고스트 폭 3.1이죠. 폭 3.1. 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저작권 조심스럽게 표기를 해놨고요. 이런 폭들은 이게 지금 사진이 얼마 없더라고요. 의외로. 요거는 테이블이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그리고 좌우측으로 이제 릴렉스 체어. 긴 한데 경량 체어긴 한데 릴렉스급. 옆으로 많이 퍼지는 그런 의자죠. 이렇게 하시면은 동선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려면 뒤에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 살짝 부족해요. 특히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의자 뒤편으로 장비를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의자를 뒤로 빼서 앞에 있는 분이 나갈 수 있는 텐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정도 크기 이게 참 아쉬워요. 폭방향으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죠?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협탁 놔두고 의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동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장비 놔두고 이 정도 크기니까 모형 폴딩 체어라면은 4인이 사용하시기도 크게 무리 없는 그런 구성이 나오죠. T-Max 풀 그라운드 시트를 주고요. 세턴 툴은 이너용 그라운드 시트 줍니다. 헬릭스 이너용으로 주고요.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이너용으로 줍니다. 헬릭스에는 다만 난연 코팅이 돼 있다라고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일단 상세 설명에 난연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너 그라운드 시트도 아마 난연이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건 그냥 제외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T-Max 스틸 캐노피 포를 주고 있죠. 세턴
세턴 툴은 재질이 미곳이에요. 헬릭스 알루미늄 16파이 2개를 줍니다. 고스트 플러스 알루미늄 16파이 2개를 주죠. 자, 설치 난이도는 당연히 전부 다 합니다. 터널형이니까. 여기서 저 제드 티맥스 그라운드 시트가 풀 그라운드 시트죠. 나머지 세 제품은 이노형인데, 그래서 제가 전실 부분 그라운드 시트 대충 한 2만원 정도 도시가격에서 제외하는 걸로 해서 형평성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제드 티맥스만 유일하게 스틸폴을 씁니다. 세턴 툴은 또 스틸일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이니까 스틸폴을 알루미늄 폴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고 만원 정도를 추가를 할게요. 도시가격에. 그래서 73만 2천원. 그리고 세턴 툴음도 캐노피 폴이 미곳이니까 폴을 미곳이 된 스펙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쓰레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최저사양 스틸폴이라고 생각하고 폴을 알루미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만원, 그러니까 79만 3천원짜리가 80만 3천원이라고 추정을 할게요. ZTMAX 메인 폴은 알루미늄, 듀랄루미늄인지 아닌지 모르죠. 13파이 5개 씁니다. 스노라인 세턴 툴음 알루미늄, 뭐 팀에서 또 동일하게 상세한 스펙은 안 나와있죠. 16파이 4개를 씁니다. 13파이, 16파이. 노르디크로스의 헬릭스 알루미늄이고요. 이거 미국이죠. 헬릭스는 알루미늄 16파이 2개이고요. 어디에? 여기 중앙 부분에. 그리고 스펙이 살짝 낮은 14.5파이는 여기 끄트머리에. 중앙 부분이 아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정도 총 4개를 사용합니다. 고스트 플러스 알루미늄 13파이 4개를 씁니다. 듀랄루미늄이죠. 13파이는 ZTMAX. 다만 TMAX는 듀랄루미늄인지 아닌지는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알루미늄 합금 폴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듀랄루민이긴 한데 4개를 쓰고 여기는 5개를 쓰고 이거는 동급으로 볼 수도 있고, 다만 세턴 투룸에 비한다라면은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헬릭스에 비해서도 얘가 더 좋고, 나머지 것들은 살짝 나머지 것들 거의 동급이라고 봐야겠죠. 나머지 폴 수량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스킨 중량 20kg, 23.6kg, 15kg. 고스트 플러스가 고시된 정보는 16kg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5kg이에요. 그래서 일단 낮은 거를 해놨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라면은 ZTMAX 세턴 투룸은 의미는 없지만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고만고만해요. 가격도 보시면 73만원, 80만원, 89만원. 고스트 플러스가 가격은 비싸긴 한데, 이 비싼 이유는 이제 원단 부분이 있는 거니까 기본 구성만 본다라면 그냥 거의 다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능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 구성들 중에서 일단 중복되는 거, 전면 캐노피는 제외하고, 그리고 전면이 이중창인 걸 제외할게요. 그리고 이너의 사면이 개방되는 부분 또 제외를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지붕창, ZTMAX의 본체 지붕창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본체 지붕창이 있는 제품입니다. 본체 지붕창, 텐트 본체가 있죠. 여기 플라이가 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방충망. 그리고 스노라인 세턴 투룸, 노르디클로스의 헬릭스,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제품은 측면 부분의 캐노피입니다. 본체가 있으면 측면 부분을 캐노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캐노피 한 개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한 거예요. 헬릭스하고 고스트 플러스는 측면 부분이 캐노피, 이게 도어가 2개잖아요. 출입구가 2개서예요. 본체가 있으면 출입구가 2개소입니다. 출입구가. 그리고 이런 측면 부분의 출입구 부분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방충망, 그리고 스킨, 캐노피를 사용하는 스킨. 이런 것들은, 이런 제품은 이제 고시정보에 보시면은 이미지상에 캐노피가 2개 열린다, 안 열린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없지만은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캐노피 부분이 2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2개를 연속해서 쫙 올릴 수 있는 캐노피 폴만 있다라면 그런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이요. 다만 고시정보에 명확하게 표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빼놓은 거 표시를 안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턴 투룸 헬릭스 고스트 플러스 외부 포켓이 있죠. 이너 외부 포켓. 딱 보면은 이 두 제품이 기능 구성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세턴 투룸, 그 다음에 TMAX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헬릭스에는 2인용 이너 텐트를 더 줘요. 그리고 전면 TPU가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나머지 제품들에서 볼 수가 없는 헬릭스만의 구성인 거고, 지금 오늘 주제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고시 가격에서 차감하는 걸로 할게요. 이너 텐트 작은 거, 2인용 이너 텐트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6만원, 그리고 전면 TPU 창 대충 한 8만원 정도 해서 고시 가격을 75만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ZTMAX에 있는 3룸 파티션 텐트가 있으면은 여기 안쪽에 이제 커튼이 돼 있죠. 요거는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감하기보다는 다른 비슷한 제품, 외부 포켓, 이너 외부 포켓 있죠. 요거랑 비슷하지 않겠냐, 가치가. 라고 판단해서 퉁치는 걸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ZTMAX에는 본체 지붕창이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세턴 투룸에는 그렇게 크게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죠. 나머지 제품들에 이렇게 세 제품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또 헬릭스하고 고스트 플러스는 그래도 측면이 출입구가 2개라는 거. 그리고 출입구 스킨을 이용한 캐노피가 2개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활용도 측면에서는 거의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활용도 측면에서는. 다만 갬성이냐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이냐 실용성이냐 따지면은 갬성은 이거, 실용성은 요거. 이게 있잖아요. 봄 가을에 뜨거운 날, 햇빛이 뜨거운 날 캐노피 스킨을 이렇게 설치해요. 웨빙 달아서 박아놓고 공간 나오죠. 여기는 방충망 또는 열어놓거나 하면은 이제 공기는 시원한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고 햇빛은 여기에 차단돼서 확실하게 전실 내부로 복사열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물론 텐트 자체가 이제 스킨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살짝 벌어져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시선을 막으면서도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봄, 가을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헬릭스하고 고스트 플러스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세턴 투룸도 할 수는 있겠지만 캐노피가 한계예요. 한계이기 때문에 헬릭스하고 고스트 플러스에 단점을 줄 수가 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능 구성 부분을 한번 본다라면 네 제품을 비교한다라면 제드팀에서 감성으로 좋죠. 감성으로. 다만 본체 지붕창의 단점은 이런 제드팀엑스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플라이를 덮어놓은 상태에는 환기창 기능밖에 안 되는 거고 플라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날씨 좋은 봄, 가을에 플라이 설치 안 했을 때는 이제 감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플라이 설치 유무 또는 플라이를 설치했다가 해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헬릭스나 고스트 플러스의 캐노피 부분을 활용하는 이중창 부분, 측면 출입구 부분, 도어 부분에서는 이것도 귀찮죠.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귀찮죠. 웨빙을 연결해서 팩을 박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있다 정도. 다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 또 실용성은 좋은 기능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드팀엑스, 세턴 투룸, 헬릭스, 고스트 플러스 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팀엑스 폴리테피터 75D에 210T, 세턴 투룸 폴리테피터 75D에 미고시, 헬릭스 폴리 리스탑 68D에 210T, 고스트 플러스 나일론 리스탑 40D 미고시. 자, 75D, 68D, 40D. 데니어만 본다라면은 얘네들이 좋죠. 두 개. 그리고 얘는 낮죠. 데니어만 본다라면. 일단 데니어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게는 늘어나고 대신에 내구성은 강하겠죠. 두꺼우니까. 다만 큰 체감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 차이는 체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단 소재 폴리에스터 소재를 쓰고 있는 테피터, 폴리테피터를 쓰죠. 폴리리스탑. 얘가 더 좋죠. 리스탑이. 나일론 리스탑. 똑같이 리스탑. 그럼 나일론이 좋냐? 폴리에스테르가 좋냐? 일단 나일론이 좋아요. 나일론의 차이는 탄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탄성. 그리고 소재 자체가 가볍고 내마모성도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탄성을 가지고 있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나일론은. 폴리테피터는 내마모성이 나일론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일론이 좋은 소재다. 폴리테피터에 비해서는 좋은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캠핑에 나일론 소재가 적합하냐 아니냐. 탄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사용자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언급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거나 별 2개 받은 거나 여기서 별 2개 받은 거나 원단은 동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일론 소재의 장점은 탄성과 무게 감소. 무게는 이제 제품 전체 중량 제드팀엑스 20, 세턴 투룸 20, 헬릭스 23, PU와 2인용 이너 텐트 무게를 대충 3kg 정도로 치고 뺀다면 20kg, 코비아 고스트 플러스 15에서 16kg.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중량 부분에서의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결국 탄성이 있는 거거든요. 탄성 부분은 미감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개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죠. 4개 제품 본체의 원단은 동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너 본체 폴리테피터 75D에 210T, 폴리테피터 68D 미고시, 폴리테피터 68D죠. 이게 좋죠. 살짝 미고시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이게 훨씬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거는 끝판왕을 가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 미고시 정도는 일단 패스를 할게요. 이너 바닥 부분입니다. 폴리 옥스포드 150D 똑같죠? 플라이 폴리테피터 75D에 210T, 폴리테피터 75D, 폴리 리스탑 68D에 210T, 나일론 리스탑 40D 미고시 된 부분 이것도 당연히 본체 원단하고 똑같기 때문에 동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단 부분에서 본다라면 네 제품 모두 다 거기인 거죠. 방수 부분 텐트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 방수죠. 제드팀엑스 방수를 위해서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발수 처리를 해서 내수압 2000을 달성했다. 세턴 투룸 내수압 3000이죠. 테프론 발수제 조금 좋은 발수제를 사용했다. 3000. 헬릭스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발수 처리를 하는데 테프론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고 내수압 2000을 달성했다. 테프론. 고스트 플러스 방수를 위해서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발수 처리를 해서 내수압 2000을 달성했다. 내수압 부분만 본다라면은 세턴 투룸이죠. 코팅 부분에서도 프론을 사용한 거 헬릭스랑 세턴 투룸이 좋은 거죠. 얘가 좋은 거죠. 본체 방수는 세턴 투룸이 나머지 4제품에 비해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헬릭스가 되는 거고요. 이너 본체 방수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너 본체 방수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이너 텐트 본체가 있고 그 안에 이너 텐트가 나오잖아요. 본체 내수압 본체가 있기 때문에 방수는 다 해줘요. 본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너 본체의 내수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다만 이너 바닥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고랑을 파거나 한다면 물이 안 들겠지만 고랑을 파더라도 비가 정말 많이 오면은 들어오거든요. 요때 이너 바닥 부분이 물이 잠기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한 겁니다. 방수를 위해서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발수 처리를 해서 내수압 1500 제드팀엑스입니다. 세턴 투룸은 2000, 헬릭스는 3000, 고스트 플러스는 2000, 1500 이게 가장 낮아요. 1500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2000, 3000, 헬릭스 내수압 바닥 3000 이게 제일 좋네요. 고스트 플러스 2000 요게 2개, 1개 이 정도로 되겠네요. 1500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바닥 부분은 내수압이 조금 높으면 좋긴 해요. 집중호우가 아닌 일반적인 환경이라면은 1500도 무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내수압 3000이 오버스펙이겠죠.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3000이라는 거 높은 수치는 좋은 거다. 플라이 내수압, 방수 내수압 2000, 1500, 2000, 2000입니다. 이게 또 가장 낮죠. 세턴 투룸이. 세턴 투룸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설계가 좀 잘 됐다라는 표현,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코팅, PU 코팅 또는 발수 처리 이게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높이려면 두껍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플라이 부분은 낮추고 본체를 높였잖아요. 왜냐면은 플라이 부분은 이 부분만 지금 비를 막아. 차라리 이 부분은 내수압을 낮추고 차라리 본체 자체를 내수압을 올려버리면은 게임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아니면 똑같은 가격대에 비를 막아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본체의 내수압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본체 루프 원단과 측면 원단을 따로 방수 코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몇 개 제품, 몇 개 제조사만이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텐트에서는 이거를 퉁쳐버리거든요. 본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이런 사례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방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크게 뭐 별 차이는 없죠. 별 차이는 없지만은 확실하게 헬릭스 제품이 방수력은 가장 좋다. 세턴 투룸은 적절하게 그 다음으로 우수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코팅 후가공이죠. 세턴 툴은 본체에는 UVP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 여기 본체. 헬릭스도 본체에는 UV와 난연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난연 처리는 이렇게 모든 구성품에 난연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고시되어 있긴 해요. 다만 이너 본체까지 난연 처리가 됐는지 그라운드 시트까지 난연 처리가 됐는지 플라이에 됐는지는 명확하게 고시는 안 되어 있어요. 다만 표현되어 있는 뭐 SPA 뭐 84 뭐 요거를 통과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면 전부 다 난연 처리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코베아 고스트 플라이, 고스트 플러스 본체와 플라이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드팀엑스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이 네 제품 중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이 난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에 유리하죠. 특히나 누구한테? 화목난로 쓰시는 분들, 특히나 화목난로 중에서도 펠렛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난염 코팅된 제품이 좋아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중에서 전기 제품은 누구나가 다 사용하지만 화목난로, 특히나 펠렛 연소기 같은 경우는 역화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요. 역화. 펠렛통이 있으면 여기서 난로가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떨 때? 펠렛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역화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화재 발생 위험도 확 높아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난염 코팅, 난연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난연 코팅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아니시라면 굳이 난연 코팅은 크게 의미가 없다. 뭐 화목난로 펠렛 연소기도 사용하지 않는데 난연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거네 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화재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말 수는 있어요. 합선이죠, 합선. 그런데 캠핑장의 법적인 제한 용량이 600W예요. 600W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려면은 일단은 전기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됐거나 릴선 자체도 노후된 거거나 정말 뭐 캐시 인증도 안 받은 그런 제품들 그럴 경우거든요. 근데는 화재 안 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라면은 굳이 펠렛 녀석이 또는 화목난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연 코팅된 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실리콘 코팅, 이거는 코베아 고스트 팬텀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리콘 코팅 이거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는 좀 안 돼요. PU 코팅을 했는데 왜 실리콘 코팅을 하지? 라는 느낌. PU 코팅이 없고 실리콘 코팅만 하든지 뭐 없는 것보다 좋아요. 실리콘이라는 특성, 불에 잘 타지 않는다, 뭐 자외선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 코팅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죠. 통상 알파인, 백패킹에 사용되는 이제 텐트들이 짐을 다 몸으로 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경량이거든요. 다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나일론 리스타, 그리고 방수 코팅에는 PU가 아닌 실리콘 코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PU 코팅과 실리콘 코팅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아한 거예요. 자, 후가공으로 본다라면은 헬릭스 제품을 본다면 미친 거죠. 본체 UV 그리고 난연 코팅 네 제품에 비하면은 이거 뭐 최강이죠, 최강. 세턴 투룸도 본체 UVP는 있지만 고스트 플러스도 본체와 플라이에 실리콘 코팅이 있지만 헬릭스는 난연과 본체 UV까지 있는, 도저히 이 가격에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의아스러운 그런 스펙을 가진 제품이라고. 자, 제드 티맥스,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노르딕크로스의 헬릭스,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네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대는 고스트 플러스가 가장 비싼 거고, 그 다음 헬릭스, 세턴 투룸, 티맥스 순서입니다. 형평선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노르딕크로스 헬릭스가 75만원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맞고, 세턴 투룸은 80만원 정도, 티맥스는 73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계절적 특성을 보면은 세턴 투룸이 봄, 가을에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는 계절적 특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일단 헬릭스가 이미지상으로 까만색으로 보이지만 이게 까만색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UV 코팅이 돼 있죠.
UV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긴 한데 세턴 툴은 완전 블랙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봄 가을에 추천한다고 제가 넣은 거고, 헬릭스도 봄 가을에 좋긴 좋아요. 나머지 T맥스나 고스트 플러스에 비해서는. 다만 비교를, 극단적인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T맥스, 세턴 툴은 헬릭스, 고스트 플러스 전부 다 소형 의자 기준 4인이 맥시멀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였죠. 바람 저항성은 네 제품 모두 다가 40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 40이라는 수치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매긴 겁니다. 바람 저항성이 빵으로 매기는 거는 폴대가 없는 거. 그걸 아예 빵으로 생각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수치 넣고요. 터널형은 기본적으로 저는 바람 저항성이 한 40 정도 생각하고, 세미 터널형 중에서도 측면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한 50에서 6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측면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70, 80%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습설 저항성은 제드 T맥스가 50이라면 나머지 세 제품은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폴이 한 개 더 있으니까. 이렇게 눈이 쌓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분산시키는 거고, 세턴 툴은 헬릭스, 고스트 플러스는 전부 다가 하나, 둘, 셋, 4개가 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기둥이 되는 게 약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동일한 하중일 때 분산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햇빛 저항성은 제드 T맥스가 후가공이 아무것도 없죠. 색상도 완전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햇빛 저항성은 40, 세턴 툴은 50, 헬릭스 50, 고스트 플러스 40. 이 두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V, 이거는 없죠. 그래서 햇빛 저항성이 40, 50, 50, 40이 돼요. 개방감 부분은 헬릭스가 개방감 40이에요. 여기만 열려요. 고스트 플러스 하나, 둘, 세 개. 세턴 툴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벤틀이 열려요. 환기창이죠. 고스트 플러스도 환기창이 있지만 이거는 가려져요. 개방감에는 이건 선정하면 안 되죠. 세턴 툴음이 좀 더 열리니까 55죠. 제드 T맥스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측면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지붕창이 있어요. 그래서 55죠. 창 개수로만 본다라면은 세턴 툴음보다는 적지만 개방감을 주는 방향이 완전 다르죠. 제드 T맥스. 그래서 조금 더 가산점을 줬습니다. 제드 T맥스 같은 경우는 3룸 파티션을 통한 난방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실 공간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높은 거고, 세턴 툴음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헬릭스 같은 경우는 화염 저항성이 굉장히 높죠. 난연 처리.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게, 중량 부분이 굉장히 가벼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별개로 헬릭스, 고스트 플러스, 세턴 툴음, T맥스 순서로 조금 스펙의 상중 하나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요런 4개의 제품들을 봤을 때 원단 보셨잖아요. 제드 T맥스, 세턴 툴음 원단이 나쁜 원단은 아니에요. 100만원짜리 원단, 헬릭스라는 제품의 원단과 비교했을 때 그게 완전 처지거나 못 쓰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괜히 세턴 툴음이 국민 텐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크기랑 기능 구성 이외에 원단 스펙은 고스트 팬텀, 최대 사용인원 5인의 4인 맥시멀의 제 기준에서 끝판왕에 후보로 올랐던 고스트 팬텀의 원단과 동일해요. 똑같은 원단과 똑같은 후가공을 가지고 있는 고스트 플러스에 비해서도 뭐 제드 T맥스, 세턴 툴음, 뭐 헬릭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처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도 제드 T맥스, 세턴 툴음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 사용 못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낮은 만큼 그래도 기본은 갖춰져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제가 싼 걸 좋아하는 이유는 고가 제품과 이런 T맥스나 세턴 툴음 또는 헬릭스 제품을 차액이죠. 이 차액을 가지고 그냥 다른 장비를 사는 거죠. 다른 장비를. 아니면 뭐 20만원에서 30만원 차이잖아요. 호캉스를 한번 가든지 아니면 대충 막 쓰는 거죠. 뭐 관리 필요 없고요. 곰팡이 필요 없어요. 곰팡이 피면 난 버리고 내가 이거를 사용해서 쓰면서 불편했던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을 사겠다라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죠. 그리고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발포 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에어박스를 사는 게 더 좋죠. 저는 그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제품들은 모두 실고가를 확인해야 돼요. 고스트 플러스는 실고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T맥스, 세턴 툴음, 헬릭스는 실고가가 확실하게 낮을 거예요. 확실하게 낮을 거예요. 왜냐면 헬릭스가 제가 옛날 자료를 봤을 때 얘가 69만원까지도 봤었거든요. 89만원을 69만원에 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봤을 때 거기다가 T맥스 같은 경우 최근에 할인 행사했었죠. 50만원대. 봤을 때 못해도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대. 헬릭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잘 만나면 한 70만원대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스트 플러스도 할인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제드 T맥스, 스노우라인, 세턴 툴음, 노르딕크로스, 헬릭스,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4제품을 통해서 T맥스와 세턴 툴음 그리고 헬릭스의 제품을 한번 비교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품질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또는 AS 이런 것들을 고려는 해야겠지만 이거는 실구매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들을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국내에 있는 이제 법률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자료도 거의 없어요.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대부분 다 카드라잖아요. 그걸 카드라라는 거를 이렇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제가 언급하기에는 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품질과 AS 부분은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전혀 반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제품의 디자인적인 가치 또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무조건 동일한 스펙인데 가격이 있어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무조건 품질이나 AS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셨는데 품질이나 AS 부분에 뭐 문제가 있더라 그러시면 제가 최근에 만들어 놨던 걸 공개한 게 있거든요. 여기 카페 알데스잡 여기에 제가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한번 이런 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품질이나 하자 뭐 사례 같은 거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보고 이게 뭐 공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라면 여기에 공지에 제가 이 제품별로 이제 공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비 캠퍼분들 볼 수 있도록. 원래는 사이트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분량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공유되도록.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도의적인 책임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딱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 영상으로까지도 제작을 해서 조금 소비자의 편, 우리 구독자님들의 편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드티맥스, 세턴 투럽, 노르디크로스 헬릭스, 코베아 호스트 플러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